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이혼한 지 몇 달 안 된 돌싱이고요. 이번 생에서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시댁 인간들과 한심한 남편 때문이죠. 저처럼 시댁과 남편을 참다 이혼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은 제 이야기 풀어보고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럼 서두는 여기서 줄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꼭 들어주세요. 저희는 부모님이 함께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하셔서 두 분 다 항상 바쁘셨어요. 그러다 보니 7살 위인 언니가 엄마처럼 저를 챙기고 돌봐줬어요. 초등학생 때 준비물 챙기고 숙제 봐주는 건 물론이고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도 다 가르쳐주고 대학 어디에 원서를 넣을지까지 전부 신경을 써줬어요. 엄마 아빠는 언니도 많이 사랑했지만 저를 언니랑 한참 나이 차이를 두고 낳아서인지 유난히 어린애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언니가 저한테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해도 야단을 치셨는데요. 그게 의도치 않은 건데도 그러셨어요. 제가 더 미안하고 민망할 정도로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고등학생 때 학원 끝나고 언니가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었는데 마침 막 회사에 들어간 신입사원이었던 언니가 일이 많아 빠져나오지 못해서 밤 11시까지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갑자기 엄청난 비까지 와서 제가 편의점에서 비닐우산 하나 사서 엄청난 폭우 속을 헤집고 집에 왔거든요. 그 바람에 감기에 잔뜩 걸려서 학교도 결석하고 꽤 고생을 했어요. 그때 엄마가 어찌나 언니를 야단쳤는지 몰라요. 성민호는 애를 혼자 밤늦게까지 둬서 이 지경을 만들면 어떻게 해? 네가 학원 끝나고 데려오기로 했으면 제대로 했어야지. 이게 뭐야? 언니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계속 그러다가 못 온 것뿐인데 너무 엄마가 화를 내니까 제가 엄마한테 뿔이 나더라고요.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답답했죠. 결국 아파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엄마는 나 어릴 때부터 언니한테 엄마 역할까지 맡겨놓고서 왜 그렇게 야단을 쳐? 언니가 엄마 대신 일만 하는 사람이야? 언니도 언니 인생이 있잖아. 앞으로 내가 혼자 다니면 되겠다. 엄마는 집에 일찍 오는 날도 나 데리러 올 생각 안 하니까. 그럼 되지? 아님, 엄마 그만 좀 해. 엄마가 이러면 내가 더 미안하잖아. 엄마야말로 제 말에 민망한 표정으로 방을 나가셨어요. 언니와 저는 서로를 보며 씩 웃었죠. 야, 박운미, 너 좀 컸다 이거야? 막 엄마한테 대드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엄마가 너무 언니한테만 뭐라 그러잖아. 그럼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안 그래? 엄마는 나를 믿었으니까 그러신 거야. 라며 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언니는 이렇게 어른스럽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들어갈 무렵에는 결혼도 하고 자기 사업을 했어요. 형부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대학에서 막 자리를 잡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언니가 형부를 거의 먹여 살린 거나 다름없는데 형부가 성격도 밝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큰 불만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몇 년 안 돼서 중위권쯤 되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형부가 교수 임용된 기념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세상에 형부가 모든 걸 제 취향에 맞춰주셨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처제 스타일에 맞추자고 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때?
아니, 이러면 형부 축하 파티가 아니라 제 생일 파티 같잖아요. 좀 미안한데요? 아니야. 우리 부부 바쁘고 정신 없을 때 처제가 우리 집 와서 좀 많이 도와줬어. 아, 물론 장모님도 우리 채린이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회사 일도 바쁜데 항상 저희 집 도와준 처제한테 너무 고마워서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는 또 따로 감사 표시 드리겠습니다. 아, 됐네 이 사람아. 우리는 이걸로도 충분해. 그리고 성미란 윤미 얘들 아주 유별나게 사이가 좋아. 그게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고맙기도 해. 그러니 나나 얘들 아빠도 오늘 이 자리에 아무 불만 없어. 걱정하지 말게. 그리고 정식으로 교수된 거 정말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언니 부부는 열심히 좋은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물론 언니 사업이 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런 굴곡은 크든 적든 항상 오는 법이라며 유연하게 대처하더라고요. 언니의 대법원 덕인지 사업은 다시 안정을 찾아갔고요. 그러는 사이 저도 30 중반이 돼서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어디가 좋았냐고 하면 평범함이었어요. 어디서도 튀지 않고 무난한 사람이요.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은 너무 개성이 강해도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연애할 때는 그냥 무난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자상한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시댁 식구들은 상견례나 결혼식에서 보여줬던 수더분하고 친절한 모습이 아닌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냈어요. 게다가 시댁에 와서 살고 있는 손이 시누이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분명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제 집처럼 오만 곳을 난장판을 만들고 게으른 모습으로 누워서 TV만 보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몇 달째 남편하고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제 결혼식 때도 시누이 부부가 같이 있는 걸 보지 못했고 둘 다 표정이 굳어서 솔직히 싸웠나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런 속사정이 있는 거였어요. 시누이가 시댁이 있는 것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진짜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거 있죠. 물론 저도 잘 치우지 못하지만 신우는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신우가 쓰는 방은 문을 열면 탁한 공기에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났고 술병에서부터 과자 봉지에 라면 부스러기까지 오만 쓰레기가 다 널려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 저랑 남편이 올 때까지 자고 있다가 나왔는데 씻지도 않고 부엌에 가서 과일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건네주더라고요. 아무리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위생관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에 남편하고도 저러고 살았으면 별거 할 만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몇 달 안 돼서 정식으로 이혼을 했죠. 남편은 끝까지 신우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았어요. 지가 모자란 게 있다고 우리 집을 우습게 봐? 나 참 가짜나서.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말했거든. 우리 누나 곱게 키워서 집안일 잘 못하니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어.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뭐 아유 결벽증 환자처럼 굴더니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누나가 안 됐지.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나서. 아무리 자기 친누나라고 하지만 저렇게 생활이 엉망인 걸 감싸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개가 갸웃결어지면서도 이해하려고 했던 건 저와 언니도 남들이 보면 특이해 보이는 데가 있을 만큼 친했으니까요. 시누이가 너무 공주 같은 건지 아니면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철부지인 건지 헷갈렸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5년이라도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결혼 2년째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양쪽 집안에서 다 축하해줬는데 특히나 언니가 많이 좋아해주고 진짜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안아줬네요. 우리 애기 윤미가 언제 커서 엄마가 됐지? 왜 내가 이렇게 감격스럽냐? 언니가 엄마 노릇까지 다 해서 그렇지 뭐. 언니 덕분에 내가 엄마도 된 것 같아. 아유, 이런 순간까지 이 엄마는 뒷전이구나. 그래, 니들이 그렇게 잘만 지내면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아무튼 김서방도 축하하네. 엄마는 윤미가 그냥 하는 말이지. 엄마 자리를 어떻게 대신해. 그리고 제부, 나도 축하해. 이제 아빠가 됐네. 힘든 일 있으면 우리 그이가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으니까 같이 잘 지내봐. 그이가 지금 미국 출장 중이라 여기 못 와서 너무너무 아쉬워해. 아무튼 나중에 보자. 남편은 언니한테 엄청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어요. 나중에 형부랑 만나서도 이야기도 잘 듣고요. 그렇게 문제없이 지낸다고 생각했네요. 시댁을 가면 시누이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가부장적이라 며느리한테 마음을 안 내주는 게 불편하기는 했지만 남편은 저나 아이한테 잘해서 우리 세 식구 화목하자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렇게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친정집 사정이 좀 어려워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언니 사업이 힘들어진 거였어요. 갑자기 이런저런 규제도 생기고 해외 판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내에 많은 일이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형부가 슬쩍 전해줘서 알게 된 거였어요. 너무 걱정이 됐지만 괜히 아는 척하기 뭐해서 속만 태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언니가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녁에 만나자고요. 그렇게 언니와 저녁을 먹었는데 언니가 아주 어렵게 입을 떼는 거였어요. 윤미야, 내가 진짜 너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게... 뭔데 그래 언니? 뭐든 얘기해봐. 괜찮으니까. 언니는 내가 언니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거의 포기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한데 급하게 막을 돈이 필요하거든. 그것만 해결되면 일단 다음 스텝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2억 정도 혹시 마련해 줄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언니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어른스러웠고 엄마 대신 집안일에 저까지 돌보면서 늘 반에서 3등 밖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언니였는데 말이죠. 내가 좀 무리하게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성과가 안 나오고 자꾸 지연이 돼서 그것만 결과가 나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아직도 미국에서 결과를 안 보내고 있어. 언니,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 그 돈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다가 언니 몸 상할까 봐 걱정돼. 돈보다 사람이 먼저잖아. 언니, 일단 마음 편히 가져. 말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멀리 보자는 생각 해보자고. 그리고 지금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올 거야. 우리 윤미가 이제 언니보다 훨씬 낫네. 정말 너무 큰 힘이 된다. 언니는 그렇게 눈물을 닦아내며 돌아갔어요. 저는 집에 가서 그동안 적금 들었던 거에 예비자금 모아뒀던 걸 대충 계산해봤어요. 5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나머지 1억 5천을 대출받기 위해 남편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언니 일 때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싸늘해지더라고요. 너도 참 너다. 처형 뭘 믿고 그런 큰돈을 해주자는 거야. 말이 돼? 아니, 대학 교수인 형님이 돈을 안 해줬겠어?
그런데도 안 돼서 여기까지 손 벌린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거는 사업가로서 자질의 문제 아니냐? 그냥 사업 접으시라고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언니 여태껏 다 잘해왔다고. 지금 이 고비 넘기면 다시 잘 될 거야. 언니 능력 있는 사람이야. 기업협회에서 상도 받았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이 아파트, 이런 말 좀 치사하지만 내가 돈 더 많이 보탠 거 알지? 우리 아파트 담보라 한 거 없잖아. 이걸로 대출 좀 받아서 언니 도와주자. 우리 언니 진짜 다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 안 돼. 미쳤어? 이게 우리 재산이야. 아니, 딸내미 미래를 위해서라면 쓰던 돈도 안 쓰는 사람이 자기 언니 일이라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네가 니네 언니 좋아해서 그러는 건 네 자유인데 내 생활까지 위험하게 만들지는 마. 이런 일 벌였으면 처형이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너한테까지 와서 돈 얘기를 하냐? 솔직히 짜증난다 진짜. 진짜 이럴래? 언니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 솔직히 자기 쓰는 손목시계며 지갑이며 다 우리 언니랑 형부가 해준 거잖아. 지난달까지 먹은 보약도 언니가 지어준 거 아니었어? 그런데 이렇게 사람 힘들다고 안면 싹 바꿔? 자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러게. 나한테 허세 부릴 돈 있으면 모아뒀다가 이럴 때 쓰지. 왜 평소에 돈 관리 잘 못하고 이러냐고. 1억 5천? 그거 땅 파면 나오냐? 어디 가서 그냥 달라고 하면 줘. 절대 안 돼. 넌 사람이 그렇게 물러서 앞으로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하냐? 형제지간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돈 거래야. 너 정신 차려. 남편이 너무 냉정하게 나오니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언니랑 형부한테 뭐 받아먹을 때에는 그렇게 헤헤거리던 인간이 언니 사업이 힘들다는 말 나오자마자 변해버리는데 솔직히 징그러웠어요. 평소 남편의 행실을 보면 언니가 힘들면 먼저 도와주자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돈거래는 절대 안 된다고 칼같이 자르는 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 인간은 나중에 지네 본가에까지 이 얘기를 다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시댁에 불려가지 않았겠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 앞에 신우가 서서 저한테 아주 일장연설을 하더라고요. 올케 친정이 어렵다고 멀쩡한 우리 재영이 어깨에 짐 지우면 되겠어? 어디서 아파트를 잡혀서 돈을 빌리겠다는 말을 해. 절대 안 돼. 거기에 시어머니가 또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우리 재현이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너는 이제 우리 재영이랑 채린이랑 가족 아니냐? 니네 언니나 친정은 이제 한치 건너라는 말이야. 그리고 한치 건너건 가족이 됐건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야? 너 만약에 고집부려서 대출 받으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못마땅하게 노려보더니 혀를 쯧쯧 차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시가가 똘똘 뭉쳐서 저를 공격하는데 몸이 다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내고 난리치면 저만 손해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어머니도 형님도 저희하고 한치 건너시니까 더는 참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파트 담보대출은 받지 않을 거니까 염려 마시고요. 제가 좀 앙칼지게 말하고 돌아서 나오자 뒤에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찌나 정이 확 떨어지던지요. 원래도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사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컸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하고 좀 다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 똑같더라고요.
하기는 그 집안에서 자랐는데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걸 몰랐던 제가 바보였죠. 아무튼 저는 직장인 대출을 받고 카드 장기 대출까지 해서 겨우 1억 2천만 원을 만들어 언니한테 보냈어요. 언니, 2억은 못 채워서 미안해. 이걸로라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미안해, 언니. 아니야, 윤미야.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안 그래도 좀 전에 형부가 돈 보낸 게 있어서 어떻게든 될 것 같아. 내가 꼭 이자까지 갚도록 할게. 에휴, 됐어. 일단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해. 채린이 커가는데 돈 들 때도 많은데 언니가 정말 미안해. 아니야. 언니는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 아니잖아.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언니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 알았지? 저는 이걸로라도 언니가 어릴 적부터 저를 위해 해준 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부모님이 제 과외에 신경 쓰지 않은 건 공부 잘하는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언니가 대학 입시까지 다 신경 써줬기 때문에 솔직히 부모님은 할 일도 없었고요. 결혼할 때도 혼수 섭섭하게 해가지 말라고 많은 걸 챙겨준 언니인데 이게 대수겠어요. 저는 언니가 부담 갖지 않기만을 바랐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저희 친정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고 언니네를 무시했어요. 한마디로 여태 숨겨왔던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별 볼 일 없는 척을하며 걸핏하면 저를 째려봤고요. 이제는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신우이하고 한번 화투패 붙들고 있기 시작하면 날이 새는 줄 몰랐거든요. 그게 더 심해졌다고 할까요? 신우랑 저 욕하는데 죽이 착착 맞더니 허구한 날 화투장 붙들고 늘어지게 일쓰더라고요. 언젠가는 아이가 아픈데 신우랑 새벽 1시에 술 먹고 집에 와서 화투판을 벌리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둘이나 더 데리고 와서요. 저는 아이 옆에서 저들이 얼른 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큰 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윤미야, 여기 맥주랑 안주 좀 가져와. 입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심심해 죽겠다. 울케, 방건조 오징어 없어? 맥주에는 그게 딱인데. 요 앞 편의점에 팔지 않나? 좀 갔다 와. 저는 아이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채린이 아파서 약 먹고 겨우 잠들었어. 그런데 아빠랑 고모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몇 시인 줄이나 알아? 형님, 고모가 돼서 아이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으세요? 정 그렇게 술 마시고 화투 치고 싶으면 본가로 가세요. 이 사람들도 데리고요. 어머, 올케. 지금 우리 쫓아내는 거야? 그래? 아니, 기가 막혀서 내가 데려온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에 똥칠을 할 수가 있어? 어? 자꾸 목청 높이지 마세요. 채린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른 나가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괜히 시근덕대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우리 누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어? 애들은 원래 아프면서 크는 거야. 네가 지금 분위기 망치고 있는 건 아냐? 됐고, 누나, TV 좀 켜봐. 지금 뭐 격투기 하는 데 있을걸? 그거 틀어놓고 보면서 하자. 너는 얼른 가서 안주거리 좀 사오고 방건조 오징어. 저는 완전 폭발해서 화트를 놓은 담요판을 현관 밖으로 집어 던지고 있는 힘을 다해 남편과 신우이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러자 신우이 친구 둘은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새벽에 이렇게 소란 피우면 관리실 통해서 민원 들어와. 알아? 그렇게 술이 좋고 화투가 좋고 니네 누나가 좋으면 니네 집에 가서 해. 제가 현관문을 닫자 밖에서 혀를 차며 제 흉을 보는 남편과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저는 다시 아이 옆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아침 해가 뜰 무렵이 되어서야 아이는 열도 내리고 안정을 되찾았어요. 남편은 출근할 시간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의 눈도 못 뜨면서 셔츠를 갈아입고 갈지자로 걸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 일로 저를 찾아와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친정에 맡겼다가 퇴근하며 데리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아이 먹을 과일을 다 까먹고 앉아있다가 다짜고짜 큰 소리를 치는 거였어요. 야, 네가 뭔데 내 새끼들 집에서 내치니? 술 좀 마시고 노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애들이 그렇게 사회생활 하는 거지. 너는 사교성 없는 거 티내는 거야 뭐야? 애 아픈 게 내 새끼들 체면보다 중요해? 새벽 1시에 무작정 쳐들어와서 시끄럽게 하는 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아파트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애 아픈 게 중요하다뇨.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어른이 술 마시는 게 중요한가요? 채린이 어머니 손녀 아니에요? 내 손녀니까 말할 수 있는 거야.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자라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치마폭에 감싸서 어쩔 줄 모르고 키우면 잘 크는 줄 아니? 좀 막 놓고 키워. 아주 이게 우리 애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차려주지는 않고 대놓고 내쫓아? 너 한 번만 더 그래라. 네 잘난 언니도 망했는데 우리가 무서울 게 있는 줄 알아? 아, 예.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만 무서운 건가요? 왜 이러세요? 저희 엄마 아빠도 어머니랑 아버님보다는 돈 많아요. 그럼 돈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어머니 아들 딸 노는 게 좋으면 어머니가 판 깔아주세요. 맥주랑 안주도 사 놓으시고요. 그날 이후로 저와 시댁 그리고 남편 사이는 틀어져 버렸어요. 남편은 이제 친정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도 전화조차 안 하는 사람이 됐고요. 설마 부모님 생신까지 안 챙길까 했는데 엄마 생신에 이어 아빠 생신까지 아예 모르는 척 하는데 진짜 이가 갈리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바쁘다고 대신 전해달랬다고 대충 둘러댔지만 엄마는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니네 별일 없냐?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그때는 내가 먼저 말할게. 그때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앞날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하고 헤어질 것 같다는 거요. 솔직히 저렇게 사람이 변했는데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언니는 몇 달 후 미국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 다시 투자와 모든 길이 뚫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빌려줬던 돈에 1,000만 원을 더 보내줬더라고요. 윤미야, 진짜 너무 고마웠어. 네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돈보다도 네가 해준 말들이 더 힘이 많이 됐어. 고맙다. 그렇게 언니는 다시 잘 해냈고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런 언니를 보는 게 저도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시누이가 재혼을 하겠다고 법석을 떨었어요. 저는 그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남자가 5살 연하의 피부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를 어떻게 만났나 제주도 좋다 생각만 했을 뿐 관심 자체를 갖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니,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날따라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아주 저한테 친절하게 잘하는 거였어요. 시누이는 전에 없이 저한테 팔짱까지 끼면서 부엌 일도 하지 말라며 지 옆에 앉으라는데 한마디로 쎄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이 인간들이 저한테 잘해준다고 이제 제가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짬밥은 아니었으니까요. 울케, 나 결혼하는 거 알지? 그것도 피부과 의사랑. 우리 자기가 좀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저것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한다?
서로 재혼이기는 해도 나는 좀 더 오래 살았고 걔는 딱 2달 살고 찢어졌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게 그 집 입장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자기가 차도 바꾸고 싶대고 골프채도 새 거 갖고 싶대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아. 집은 자기네 사는데 들어가면 되지만 가구니 식기니 해달라는 거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세요 그럼. 그러시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올케가 좀 보태줬으면 해. 우리 신혼여행 가서 쓸 거 선물하는 셈 치고 합쳐서 2억만 줘. 어? 2억이면 우리 언니가 그토록 저한테 절실하게 매달렸던 그 액수였어요. 회사를 어떻게든 유지해보겠다고 간절히 바랐던 그 돈이요. 그런데 그걸 그저 놀고 먹고 집안 치장하는 데 쓰겠다고 달라고 하네요. 기도 안 차서 쳐다만 보는데 시어머니가 나서더라고요. 얘, 너한테 시누이가 있고 또 있니?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아니냐? 너 언니가 돈 갚아서 현금 갖고 있지 않니? 남는 건 니네 아파트 대출이라도 받아. 야, 니네 아파트 지금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 처음 들어갈 때는 3억 5천 하던 게 벌써 6억이야. 니네 다른 대출 받은 것도 없으니까 1억 정도는 그냥 나오지 않겠어? 그래, 올케. 거기다 올케가 가진 현금하고 딱 해서 2억 주면 되겠다. 저한테 맡겨놨어요? 전 못해요. 언니야 몇 년 안에 갚는다는 신용이 있었지만 지금 저한테 돌려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제가 왜 줘요? 그러자 이번에는 시아버지까지 끼어들었어요. 너 대체 어떻게 되먹으느냐? 어? 어디서 시댁 식구들 하는 말에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아우, 이 사람이 왜 이래? 가만히 있어봐, 여보. 그런다고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겠어? 살살 달래야지. 얘, 체리냄이야. 너 우리랑 가족이다. 가족은 어려울 때 돕는 거야. 너 그 돈 없어도 살잖니? 그럼 우리 채은이 그냥 줘도 되는 거잖아. 저한테 했던 말 다들 기억 못하나 본데요. 가족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결혼했으면 나랑 그 사람이랑 아이만 가족이고 다 한치 건너라고요. 한치 건너인 신우가 하나면 어떻고 둘이면 뭐가 달라져요? 저는 그 돈 못 해주겠어요. 울케, 째째하게 굴지 마. 어차피 아파트 팔면 2억 5천은 거저 굴러 들어오는 거잖아. 긴 말할 거 없이 이번 주 안으로 2억 나한테 보내. 형님 돈이에요? 제 돈이에요. 제가 왜 2억을 보내요? 너 이제 보니까 아주 속이 좁구나. 네 언니 돈 못 빌려주겠다고 이러는 거지? 네, 맞아요. 저 속 좁은 것도 맞고 우리 언니 힘들 때는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 싫어요. 제 돈이고요. 아파트도 제 지분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럼에도 남편 존중해서 저 혼자 대출 안 받았던 거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제가 칼같이 딱 끊고 집에 오니 남편은 그동안 저한테 언제 못되게 굴었냐는 듯 아주 살갑게 굴더니 애원하듯 말하더라고요. 윤미야, 우리 누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어디서 또 저런 마음에 드는 좋은 남자를 만나겠어. 누나 한 번만 도와주자. 어? 집안에 의사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아. 네가 오케이만 하면 대출은 내가 가서 받을게. 어? 의사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 나한테 뭐가 좋겠어? 새 차에 새 골프채에 새 식기 이따위가 차는 그 남자나 니네 누나가 한심한 수준 똑같지. 뭐? 지금 말 다 했어? 다 안 했어. 니네 집안 사람처럼 이기적이고 가짜는 것들은 보다 처음 본다. 너 우리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래? 아주 우리 언니 사업 망할 것 같으니까 집안 전체를 깔보고 나랑 채린이한테까지 막대하더니 이제 와서 지네 누네를 도와달라네? 야, 이런 양심 없는 새끼야. 야, 너 지금 나한테 새끼라고 했냐? 했다. 어쩔래? 너도 니네 집안 식구 맞구나.
어쩜 이런 더러운 인간이란 걸 내가 못 알아봤을까? 나 더는 너랑 안 살아. 이혼한다고. 채린이가 힘들까봐 참았는데 이런 인간들하고는 상종 안 하는 게 답이겠어. 야, 너 진짜 이혼할 거야?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미쳤다고 빈말하니? 너랑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나가. 네 목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서 쫓아내버렸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수속을 밟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지가 쫓겨난 게 쪽팔렸는지 지네 집에 똑바로 얘기를 안 했나 보더라고요. 시누이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저 안 온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지금 집안 행사 파토 낼 일 있어? 당장 못 와? 제가 거기를 왜 가요? 저 할머니 아들하고 이혼할 거예요. 이미 소장 다 준비됐고요. 대개 아들 지금 아파트에 못 들어와요. 제가 쫓아내서. 그건 아세요? 너 진짜 독한 년이었구나. 어쨌든 저쪽에서는 네가 오는 줄 아는데 나오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구색은 끝까지 맞추시겠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가면 가만히 안 있을 건데요. 댁들이 나한테 그동안 했던 거며 할머니 딸이 얼마나 집안을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사는지 내가 다 얘기할 건데. 정말 갈까요? 독한 년, 나쁜 년. 시어머니는 이렇게 씩씩거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자기 딸 재혼하는 상견례 자리는 망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아니, 근데 무슨 재혼하는 사람들끼리 상견례인지 그것도 좀 웃기기는 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재혼은 웬만하면 조용히 가족하고 친구들끼리 모여 식사하며 결혼식을 마무리하던 걸 많이 봐서요. 아무튼 저는 남편 짐까지 다 시댁으로 실어보내고 아파트를 팔아서 남편이 줬던 목만큼 딱 돌려보내고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갈라지게 되었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네요. 따로 살겠다고 하니 제가 일하면서 혼자 아이 보는 게 보통 힘든 거 아니라고 아이 봐주시겠다고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아이도 아이지만 저 혼자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언니 가족도 저희에게 신경 많이 써줘서 딸아이도 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결국 신우 재혼은 깨졌다고 해요. 신우가 남편 집안에 이런저런 거짓말을 좀 했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꽤나 잘 나가는 것처럼 꾸몄던 거죠. 그런 게 다 들통나서 자칫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댁에 얹혀 살다가 시부모님이 신우이랑 둘 다 데리고 살 수 없다고 해서 혼자 원룸에 나와 살고 있다는군요. 그런데 몰랐는데 시댁에 빚이 좀 있었나 봐요. 그걸 갚다가 결국은 안 돼서 살던 집은 팔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군요. 그에 비해 저희 집은 여전히 안정적이에요. 부모님 청소업체는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돈으로 여유 있는 노후 보내고 계시고 언니네도 계속 잘 살고 있어요. 저 역시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데 이제 슬슬 다른 걸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저만의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